안녕하세요, 라이트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oT 스마트 조명의 전원 연결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벽면에 있는 스위치와 전선을 직접 연결을 해서 유선으로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방식과 혹은 별도의 무선 신호만 줘서 제어하는 무선 방법의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스마트 조명의 가장 중요한 전원은 이제 SMPS라고 하는 전원 구급 장치가 하나가 있어야지 되고요. 이쪽에서 연결이 돼서 조명을 제어해주는 스트립 드라이버, 그 다음에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구성을 해야 원하는 대로 조명의 색온도나 밝기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MPS 같은 경우는 두 가닥을 통해서 220 전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스트립 드라이버도 그렇고 이 조명도 그렇고 직류 전원, DC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12V나 혹은 24V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IoT 스마트 조명에서는 24V 정전압 타입의 전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SMPS를 구매하실 때도 DC 24V짜리 출력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W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SMPS의 총 용량입니다. 보통 200W를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용량이 크면 300W를 쓰셔도 되고요. 200W보다 낮은 거를 보통 안 쓰는 게, 이 스트립 드라이버 자체의 평균적인 용량이 한 200W 정도가 됩니다. 이 SMPS의 용량이 만약에 100W면은 만약에 조명을 추가하거나 그러면은 200W보다 작다 보니까 SMPS를 또 교체를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SMPS도 200W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SMPS 같은 경우는 천장에서 나와 있는 220 전원에 한 가닥씩 그냥 선 색깔 상관없이 연결해 주면 되고, 접지선이 나와 있는 경우는 천장에 있는 접지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 색깔이 녹색하고 노란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나온 선도 녹색하고 노란색이 섞여 있다 그럼 접지니까 이 접지 쪽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SMPS부터 이제 연결을 할 때는 이게 직류다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연결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립 드라이버 같은 이제 조명 제어 장치도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어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하셔야 SMPS를 통해서 스트립 드라이버까지 전원이 이제 바로 가고요. 스트립 드라이버 쪽을 보면은 V 플러스가 하나가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W가 있습니다. C는 쿨이어서 흰색 불빛, W는 웜, 노란색 불빛을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조명 쪽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조명도 V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W, 이렇게 전선에 표기가 되어 있든지 조명 자체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V뿔은 V뿔, C는 C, W는 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V뿔이나 C나 W가 전선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 표기를 보고서 연결을 해 주시는 게 안전하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 조명과 다르게 IoT 이 스마트 조명 같은 경우는 V뿔, C, W 이렇게 세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립 드라이버에서 이제 조명까지는 배선을 세 가닥을 해주시면 되고요. SMPS에서 스트립 드라이버까지는 두 가닥을 배선, 그 다음에 SMPS까지는 뭐 일반적인 220 배선이니까 중성선 하나, 전압선 하나, 그 다음에 접지선 하나, 이런 식으로 배선의 개수도 다른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조명 자체만 보면은 다운라이트, 직사각형의 뭐 그릴 라이트가 있고, LED 스트립, 라인 조명, 요즘에 또 많이 하시는 마그네틱,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인 조명 안에는 LED 스트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LED 바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V뿔하고 C,
W 이렇게 세 가닥이 있고, 그린라이트도 보통 이렇게 세 가닥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그네틱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닥이 있고, 대신에 이제 LED 스트립 같은 경우는 CCT 제어라고 하는데 이제 색온도까지 제어가 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세 가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만약에 RGB 타입으로 하시면은 RGB에 C가 하나, W가 하나, 그 다음에 V뿔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가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LED 스트립을 제어하고 싶다라고 할 때만 그냥 뭐 CCT인지 RGB인지 이것만 선택을 해서 스트립 드라이버에서부터 이쪽까지 가는 배선의 개수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LED 스트립 조명의 길이가 5m입니다. 10m짜리도 있긴 한데 이 5m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원 연결이 앞단에만 3가닥이던 6가닥이던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끝에는 전원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공간이 2m짜리가 하나, 2.5m짜리가 하나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5m짜리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를 2m에서 잘라버리면은 이 뒷부분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씩 납땜을 해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납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5m짜리 하나 구매하셔서 잘라서 쓰시면 되고, 나는 납땜을 할 수가 없어, 뭐 납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시면은 5m짜리를 2개를 구매하셔서 새 거 하나는 2m로 하나 끊어서 쓰시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전선이 연결된 부분부터 2.5m로 해서 하나로 끊어서 쓰셔야 됩니다. 이럴 때의 단점은 이제 나머지 잘린 부분은 불용품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이 끝단에도 전선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잘라서 쓰신다 하면은 반드시 이 첫 단하고 끝단에 전선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은 5m 이내에서는 그냥 중간을 하나 잘라서 1개, 2개 이런 식으로 2군데에다가도 전선 연결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LED 스트립을 구매하실 때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뭐 5m가 아니라 뭐 6에서 뭐 7m까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5m짜리 하나 구매하고 연장 커넥터 하나 사서 잘라가지고 더 연결해서 써야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제품에 따라서는 이 스타트하는 지점과 이 끝점에 이 밝기가 가면 갈수록 좀 어두워지는 경향이 또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5m를 연장해서 쓰시기보다는 10m짜리 하나 해서 첫 단하고 끝 단의 밝기가 균일하게 나오는 제품으로 하나 구매하시면은 10m 이내에서는 밝기의 변환이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m가 만약에 넘어간다 하시면은 그냥 10m짜리 2개를 구매하셔서 전원을 한쪽에서 전원을 또 반대편으로 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IoT 조명의 전원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면에 있는 스위치와 전선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제어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선 스위치로 제어를 할 때, 혹은 뭐 벽면에 있는 스위치인데 얘가 그냥 물리적으로는 온오프를 시켜주지 않지만 눌렀을 때 무선 신호를 줘서 조명을 제어할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스위치에서 SMPS까지 만약에 이제 전선을 통해서 여기서 껐다 켰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SMPS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 하나가 스위치 1회로가 되는 거예요. 조명을 설계하실 때 그룹화를 해놔야지 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구 스위치로 조명을 이렇게 1회로 2회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똑같이 여기 하나가 2회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스위치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벽면의 스위치가 2구라고 했을 때 1번은 이쪽 SMPS를 온오프, 2번은 이쪽 SMPS를 온오프,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ON, OFF를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어야
이 조명을 스마트폰이나 뭐 각종 뭐 센서류랑 연결한다거나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오프가 되어 있다, 스위치를 꺼놨다 하시면은 이 SMPS의 전원이 차단되다 보니까 얘네는 그냥 오프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선으로 제어가 되는 방식은 그냥 SMPS의 스위치를 통해서 전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스위치 상관없이 천장에서 바로 그냥 상시 전원을 넣어놨든지 해서 SMPS가 항상 켜져 있을 경우에는 이 드라이버 자체에 무선 신호를 줘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선 스위치 1번은 1번 드라이버 온오프, 무선 스위치 2번은 2번 드라이버 온오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무선 스위치로만 쓰겠다 하시면은 SMPS가 뭐 굳이 두 개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SMPS 하나에다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무선으로 1번, 무선으로 2번, 혹은 뭐 무선으로 3번,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은 SMPS 하나의 용량 안에서는 드라이버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서 그냥 1번, 2번, 3번, 4번, 1회로, 2회로, 3회로, 4회로, 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SMPS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SMPS가 하나다 보니까 얘가 켜지면은 나머지도 뭐 켜지고, 얘가 꺼지면은 나머지도 다 꺼지고, 뭐 이렇게 또 작동을 하겠죠. 유선으로 SMPS를 여러 개를 나눠서 제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선으로 SMPS 하나에 이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놓고 각각 제어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선, 물리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SMPS를 켜주고 꺼준다, 무선으로 할 때는 그냥 드라이버를 켜주고 꺼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SMPS에서 드라이버 중간을 잘라가지고 이쪽에 물리적인 스위치를 넣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런 방법을 혹시나 생각을 하셨다면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런 구성을 할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 자체가 유선으로도 제어가 되고 또 무선으로도 제어가 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그룹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 좀 머리가 복잡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앞으로 넘겨가지고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방법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현장마다도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제품별로도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적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제품 연결하고 연동하는 이런 방법들은 협력사인 SR테크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